노후가 두렵다는 말, 요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봅니다. 돈이 없을까봐, 아플까봐, 외로울까봐 그 공포는 밤마다 더 커져만 가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게 다일까요? 돈만 많으면 다 괜찮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퇴직만 하면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하고 느긋하게 살 거라고 기대하지만 막상 퇴직해보면 이상할 정도로 허전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 딱 하나. 돈보다 더 중요한 삶의 이유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단 하나, 삶의 의미를 만드는 일. 노후에 사람을 진짜 무너뜨리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루 왜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 때 인간은 금세 무너집니다. 이호선 교수도 말했습니다. 노후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일이 있는가입니다. 실제 사례 1억대 연봉자였는데 퇴직 후엔 하루가 너무 길어요. 박 과장님은 대기업에서 35년을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억대 연봉에 직책도 있었고 자녀 교육도 다 끝났죠. 하지만 퇴직 3개월 후 그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일이 없고 쓸모가 없어진 느낌. 그는 말합니다. 돈은 있는데 내가 갈 데가 없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소파에만 누워 있어요. 아내는 나가서 뭐라도 하라고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에게 부족했던 건 돈이 아니라 자신을 쓰는 곳, 즉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작은 역할이었습니다. 실제 사례 이 시급 1만 원이지만 나는 매일 출근이 즐겁습니다. 반면에 송 여사님 64세는 시니어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합니다. 시급은 많지 않지만 그녀는 매일 출근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는 곳이 있다는 게 좋아요. 손님들이 언니 커피 최고 라고 해주면 하루가 즐겁죠. 누군가는 시급 1만 원짜리 일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쓸모있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을 누립니다. 이게 바로 삶의 의미, 노후의 진짜 행복 아닐까요? 실제 사례 3텃밭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김씨 68세는 은퇴 후 아무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우연히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주말 텃밭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처음엔 그냥 심고 뽑고 하는 재미였는데 나중엔 이게 내 일상이 되고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됐어요. 이젠 손자에게도 우리 할아버지 멋있다는 소리를 들어요. 이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느낌, 그게 돈보다 더 오래가는 에너지입니다. 결론 노후, 나는 왜 살아야 하지? 에 대한 답을 준비하라. 많은 사람들이 재무 설계, 부동산, 연금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삶의 이유가 사라지면 그 노후는 외롭고 무너집니다.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선 안 됩니다. 노후가 두렵다면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매일 아침 눈을 뜨게 만드는 단 하나의 이유, 그 의미가 곧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삶의 의미가 있는 노후를 만드는 3단계 전략. 단순한 여가가 아닌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한 실천법. 1단계. 의미 있는 일을 선별하는 기준 만들기. 많은 사람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 삶의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의미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선 먼저 아래 3가지 질문을 던져 보셔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에 몰입했던 순간은 언제였나? 그 일이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하고 나면 뿌듯함이나 감사가 생겼던 일은 무엇이었나? 이건 하버드대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의 긍정심리학 파저티브 사이칼러지에서 제시하는 플로우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몰입이 가능하고 사회적 기여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이야말로 의미 있는 삶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바둑이나 드라마 시청이 아닌 주 2회 경로당에서 초보에게 바둑 가르치기와 같은 활동은 자기 효능감과 타인 기여가 동시에 충족됩니다. 2단계. 작은 실천으로 루틴 만들기. 의미 있는 일도 꾸준하지 않으면 다시 공허로 되돌아갑니다. 노후 루틴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기성과 반복성, 즉 나는 오늘도 이 일을 한다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아래는 노후 루틴 만들기 예시입니다. 시간대 활동임이 포인트. 아침 7시 동네 뒷산 산책하며
길고양이 팝 주기생명과 연결된 책임감. 오전 십시구청 시민 강좌에서 그림 배우기 새로운 도전과 학습의 즐거움. 오후 이시 인근 도서관에서 봉사활동 주 1회 타인에게 도움, 사회적 소속. 미국 노인학 저널 어브 제런탈러지에서도 밝혔듯 사회적 유대감과 역할 지속성은 노년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주 3회 이상 정기적인 외부 활동이 있는 노인은 우울 위험이 42%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3단계. 돈 안 들이는 행복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라. 마지막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도 삶의 의미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 만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활동은 돈이 들어서 못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무료 프로그램이 수두룩합니다. 예시로 평생학습관 무료 컴퓨터, 글쓰기, 공예, 드론 자격 과정 제공, 노인복지관 실버댄스, 우쿨렐레, 스마트폰 활용 등, 도서관문화센터 무료 특강, 독서 모임, 강사 자원봉사 기회. 이런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내가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노후 소득 수준보다 사회활동 빈도가 더 큰 행복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리하자면 삶의 의미를 선별하려면 나만의 가치 질문부터 던져보세요. 반복 가능한 루틴으로 삶의 리듬을 부여하세요. 돈 없이도 가능한 사회 참여 루트를 꼭 확보하세요. 노후는 일에서의 은퇴이지 삶에서의 퇴장이 아닙니다.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작은 활동 하나, 그게 바로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진짜 자산입니다. 퇴직 후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3단계. 다시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법. 퇴직은 일의 종료일 뿐인데 많은 분들이 퇴직과 함께 존재의 종료처럼 느낍니다. 왜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일을 잘하는 내가 곧 나 자신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벗어난 순간 쓸모없어진 나, 사회에서 버려진 나, 이런 정체성의 공허함이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1단계. 과거를 정리하고 나를 일에서 분리하는 연습.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도 계속 과거의 직책, 타이틀, 연봉을 붙잡고 삽니다. 내가 누구였는지를 계속 꺼내며 현재의 작고 초라한 모습과 비교합니다. 그러나 자존감 회복의 첫 출발은 과거의 나와 이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실천 과제. 하루 10분 퇴직 전 나의 강점 3가지, 성취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 리스트 옆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을 체크해보세요.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 해결력 등은 직장 밖에서도 통하는 나의 자산입니다. 전문가 팁.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자산의 재인식이라 하며 우울과 불안 수준을 낮추고 긍정 감정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검증돼 있습니다. 2단계. 사회적 역할을 다시 정의하고 작은 활동부터 시작. 퇴직 후 자존감이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적 역할 상실이 핵심입니다. 이때는 과거의 큰 역할이 아니라 작은 역할이라도 스스로 다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예시. 나는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다. 나는 마을 도서관에서 이 시간 책장 정리하는 사람이다. 나는 50대 대상 블로그를 쓰는 사람이다. 이런 작은 역할의 지속성이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서울대 사회발달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하루 1시간 이상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삶의 만족도, 자존감, 사회적 연결감이 평균 40% 이상 높다고 합니다. 3단계. 자기인정 타인기여, 공동체 소속감의 순환 만들기. 마지막 단계는 자존감의 확장입니다. 여기서는 나, 너, 우리로의 확장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순환이 가능해지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인정. 나는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다. 타인기여.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은퇴자, 대상 멘토링, 재능 기부 강의, 마을회관 자문. 공동체 소속감. 나는 여전히 어떤 조직과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이 소속감이 곧 자존감을 안정시킵니다. 전문가 팁. 2단계에선 소셜 서포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퇴직자 동아리, 자원봉사 모임, 교회 성당, 커뮤니티, 평생교육 모임 등 매주 같은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소모임이 큰 힘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단계 목표 방법 1단계 나를 과거 타이틀에서 분리하기 성취 리스트 작성, 강점 인식 2단계 작은 사회적 역할 부여 의미 있는 소소한 활동 시작 3단계 공동체와 연결되며 존중받기 타인 기여 커뮤니티 참여 마무리 메시지 자존감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회복됩니다. 노후는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시간이자 그동안 쌓아온 삶의 경험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자존감 다시 천천히 꺼내보세요. 그건 절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만 오랫동안 일이라는 그림자 뒤에 숨어 있었을 뿐입니다.